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 방산의 마지막 목적지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FA50이 필승 전략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제동이 걸릴 만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보잉이 T7A의 결함을 다 해결했다고 밝히며 과거의 악몽이 다시금 떠오른 건데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T7A 소식에 FA50의 미국 진출에 빨간불 켜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T7A에게 대반전 상황이 펼쳐지며 오히려 더욱더 FA50이 유력해졌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A50으로 전투기 시장을 석권한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최대 방산 시장 미국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과 공군이 2-3년 내에 노후화된 전술훈련기, 고등훈련기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카이가 미 로키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FA50 수출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경쟁 상대인 보잉이 치명적인 결함들을 드러내면서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해졌는데 이제 비로소 5년 전 겪었던 좌절을 딛고 미국 수출 재도전의 성공 시나리오가 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미 감사원이 공개한 전술훈련기 ATT 도입 사업에 요구되는 스펙을 보면 누가 봐도 한국의 FA50을 대놓고 요구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회계감사원인 GAO까지 충격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보잉의 T7A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문서로 못 박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보잉이 제시하고 있는 개발 완료 일정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T7A는 군용기로 대단히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GAO가 지적한 T7A의 치명적인 문제는 두 가지인데 모형기체와 실물기체를 이용해 실시했어야 할 공기역학 실험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해 발생한 윙락 결함과 사출 좌석 결함입니다. 보잉은 이런 문제들을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GAO는 보잉이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개발 완료 시점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거라고 내다보면서 보잉을 100%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훈련기 시장을 다시 한번 정조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었는데요. T7A는 지난 2018년 미공군 고등훈련기 APT 사업에서 유례없는 덤핑으로 입찰해 선정되는 등 우리 T50A와 경쟁에 승리한 기종이어서 서력을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잉이 T7A의 결함을 다 해결했다며 초도 비행을 마치고 미군의 1호기 인도를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한국에 악재가 생긴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반전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잡음이 엄청나게 많았던 T7A는 원래 작년에 개발을 완료해 올해부터 양산에 돌입할 계획으로 이마저도 미공군의 훈련 공백이 생길 정도로 지지부진한 스케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대로 보잉은 이런 일정도 계속 지연시키며 미군 내에서 불만이 제기될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T7A는 개발 단계에서 윙락 현상과 사출 좌석 결함으로 초대형 악재에 부딪히며 조종사 안전까지 위협하는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보잉은 올해 T7A 양산 1호기를 미공군에 인도했는데 이에 앞서 7월 보잉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 보잉은 T7A의 결함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밝힌 상황인데 사출 좌석 결함은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윙락은 전혀 다릅니다. 윙락은 항공기가 상승 또는 하강할 때 특정 각도에 도달하면 기체가 전복되거나 안정성을 잃고 요동치는 현상을 말하는데 높은 기동 성능이 요구되는 군용기에서 윙락 현상이 발견됐다면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이는 항공기 자체의 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윙락 문제를 잡으려면 형상을 바꿔야만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특히나 T7A는 윙락 현상이 발생하는 형상 그대로를 설계해 실물까지 완성됐기에 보잉이 단기간에 전면 재설계를 하지 않고 윙락 현상을 해결했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보잉은 소프트웨어 수정으로 윙락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잉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런 보잉의 주장이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는 걸 단번에 파악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보잉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T7A는 이륙 착륙 공중에서 반전 기동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급상승 기동은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바로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한 보잉이 숨기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찰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보잉이 결함을 해결했다고 주장한 소프트웨어 수정이 바로 윙락이 발생한 조건으로의 기동을 아예 막는 거라는 겁니다.
당초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T-7A의 윙락 문제가 예상된 조건은 받음각 25도였는데 다시 말해 날개가 25도 각도로 바람을 맞으면 윙락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잉은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조종 소프트웨어 센서 모듈에 제한을 둬 기동 시 기술을 25도 이상 올릴 수 없게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심지어 보잉은 직접적으로 자세를 제어하는 구동계 액추에이터에도 받음각 25도로 움직이지 않도록 억지로 제한을 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보잉이 공개한 영상에서 T-7A는 안정적인 기동만 했고 이륙할 때도 25도 미만의 완만한 각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T-7A의 결함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아예 덮어놓고 모른 척하는 뻔뻔한 태도로 보잉이 입장을 바꿔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T-7A는 기동성은 물론 더 열악한 항공기가 되면서 FA-50에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ATT 도입 사업에서 FA-50과 보잉 사브 컨소시엄으로 개발된 T-7A가 2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로선 경쟁자를 손쉽게 제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군은 반쪽짜리에 불과한 T-7A로 인해 보잉의 오랜 협력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인내심이 이미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은 바로 이때라고 판단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대 600대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해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FA-50을 수출하기 위해 정부와 국내 방산업계가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카이는 지난 7월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미동맹 70주년 동맹 강화를 위한 방산협력 확대 전략 세미나를 열고 FA-50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카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방위산업의 협력 강화는 물론 FA-50 미국 사업 본격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자리로 의미가 크다며 당찬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나 이날 세미나에는 국방부와 방사청 국내 방산업체는 물론 이례적으로 국가안보실 등 정부기관이 참석하는 등 FA-50 파트너인 로키드 마틴사까지 힘을 보태 FA-50 수출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사실상 FA-50 미국 수출 원팀 출범식 성격으로 세미나가 개최됐던 겁니다. 이날 산업연구원은 T-50 계열 항공기의 미국 진출은 한미동맹 70주년 상징 사업이자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의 핵심이라며 미국 수출 성공을 위해 범부처 TF를 신설하고 주기적인 미팅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FA-50 미국 진출 지원 사격을 위해 내년에 미 본토에서 열리는 미 해군 행사에 블랙이글스 팀을 참가시켜 T-50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국방 예산을 이미 짜놓은 상태인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FA-50은 T-50 고등훈련기에 각종 무장을 장착해 경공격기로 개량한 것으로 T-50 계열은 미국의 기술 지원으로 개발돼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항공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FA-50 미국 수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은 공군의 APT, 해군의 TSA, UJTS 등 세계 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향후 40년 이상 기간 한국 방산의 먹거리가 나올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FA-50 수출의 산업 파급 효과가 약 100조 원으로 여기에 추가 시장을 합쳐 1300대까지 확대하면 최대 34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7월에 열렸던 한미동맹 70주년 동맹 강화를 위한 방산협력 확대 전략 세미나 회의 내용이 공개돼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자리에 참석한 국내외 방산 관계자들은 이번에야말로 FA-50이 미국 시장을 진출해 T-7A에게 결정타를 날려버리자라는 결연한 의지를 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나 미 공군 훈련기 및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FA-50이 어떻게 하면 완벽히 승리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오고 갔으며 카이와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이 어떤 전략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는지 의지 또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배포된 세미나 자료에서는 보잉 사브의 T-7A와 로키드 마틴 카이의 FA-50의 비교 우위에 대한 분석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요. 해당 자료는 T-7A가 윙락 현상 등 결함이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만큼 로키드 마틴 카이의 FA-50이 추가적인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통상 무기체계를 결정할 때 미 공군은 가격을 중점적으로, 미 해군은 성능을 더 많이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018년 미 공군 APT 사업에서도 보잉은 유례없는 가격 덤핑으로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준 만큼 이번 ATT 수주전에서도 T-7A의 가격 경쟁력이 우리에게 또다시 위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카이와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은 FA50의 가격 경쟁력을 지금보다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이번에 비공개 세미나에서 강조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T7A가 신형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 만큼 이런 강점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따라 ATT 수주전에서 최후에 웃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 훈련기 UJTS 사업이 2025년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결함 문제가 남아있는 T7A가 나서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FA50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FA50의 가격 경쟁력과 신형 항전 장비 확보를 위해 국내에 배치된 T50 계열의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는데요.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방산 수출의 마지막 큰 시장으로 불리는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